안녕하세요. 쉽게 배우는 수학 유구수학의 유구쌤입니다. 이 시간에는 수원의 등차 수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일반항을 쉽게 구하는 방법과 등차 수열만의 특징들이 있어요. 이것들을 공부하면 굉장히 빠르고 쉽게 등차 수열을 정복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제 여러분도 등차 수열의 고수가 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등차 수열. 여러분 어떤 수열의 등차 수열인지 알고 있죠? 네, 어떤 일정한 수를 계속 더해져 나가는 수열을 등차 수열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이렇게 외웠을 거예요. a는 a1 더하기 n-1t 이렇게 외우셨죠. 자, 한번 요거 전개를 한번 해볼게요. 그럼 어떻게 돼버리냐면 dn 더하기 a1 빼기 d라는 식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 수열이 주어져 있으면 대부분 공차와 첫 번째 항은 정해져 있어요. 뭐만 변하냐면 n만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등차 수열은요, n에 관한 1차식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고요. 특히나 하나 더, 등차 수열의 n의 개수는 바로 d, 즉 공차가 돼버리죠. 이걸 기억해 주세요. 등차 수열은 n에 관한 1차식이고 공차가 얼마다? n의 개수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자, 이게 과연 뭔 소린가 싶을 건데 알아서 뭐 어쩌죠? 라고 할 수 있는데 일반항을 굉장히 빨리 구할 수가 있어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여러분 눈에 이런 수열이 있다고 해보도록 합시다. 2하고 6하고 그 다음 10, 14 이런 수열이 있다고 해보도록 할게요. 이 수열의 일반항을 구해볼 겁니다. 이전에는 원래 배웠던 대로 여러분들 일반항을 이렇게 구하죠. an은 첫 번째 항 2고 공차가 4인 걸로 봐서 첫 번째 항 더하기 n-1 곱하기 4. 그래서 분배를 할 거예요. 2 더하기 4n 빼기 4. 그리고 계산을 하겠죠. 4n 빼기 1하고 이렇게 구해주는 거예요. 이거 틀린 거 아닙니다. 얘가 맞아요. 하지만 우리는 조금 더 빠르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등차수열 일반항은 n에 관한 1차식이고요. 공차가 바로 n의 개수입니다. 그래서 공차가 4니까 4n이라고 쓰면 돼요. 그런데 첫 번째 항이 2죠. n 대신에 1을 집어넣는 게 첫 번째 항이거든요. n 대신에 1을 집어넣어버리면은 4가 나와요. 근데 2가 나오게 하기 위해서는 2를 빼버리면 되겠죠? 똑같죠? 이렇게 해서 구하시면 압도적으로 빨리 구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등차 수열의 공차를 안다 그러면 무조건 공차 n을 써주시고 주어진 수열을 이용해 가지고 나머지 뒤에를 만들어 보시면 됩니다. 한번 예제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네, 이 문제는 개념원리 RPM에 있는 문제고요. 첫째 항이 마이너스 65 공차가 5인 등차 수열에서 처음으로 양수가 나온 항을 구하시오 라는 문제입니다. 당연히 처음으로 양수가 나올 항을 구하려면은 일반항을 구해줘야 돼요. 자, 그럼 한번 만들어 볼까요? an은 공차가 5니까 우리는 5n이라고 적으면 되고요. 1을 집어넣으면 5가 나와요. 근데 마이너스 62가 나오게 하기 위해서는 67을 빼면 되겠죠. 그러면 1 넣으면 마이너스 62가 나오죠. 얘가 일반항이에요. 압도적으로 빠르죠. 물론 다른 항이 나와도 마찬가지로 쓸 수 있습니다. 이제 얘가 양수가 되는 항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0보다 크다 라고 하시면 되겠죠. 그럼 5n은 67보다 크므로 n은 5분의 67보다 클 거예요. 대략 얼마냐면요. 12점 얼마가 되겠죠? 그래서 13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반항을 빨리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네. 다음으로는 첫 번째 항을 구하지 않고 문제를 푸는 방법을 안내해 줄게요. 여러분 일반항을 이용해 가지고 대부분의 문제들을 이렇게 풀 거예요. 만약에 A4가 뭐 20이다 이런 말이 있어 버리면 대부분 첫 번째 항 더하기 3D는 20이다 이렇게 아마 풀 거예요. 자, 근데 이런 방법을 좀 쉽게 하는 방법으로 바꿔보도록 할게요. 이런 방법도 틀린 건 아닙니다. 요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 첫 번째 항이 있고요, 두 번째 항이 있고,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 다섯 번째 항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당연히 다섯 번째 항은 첫 번째 항으로부터 공차를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을 더해줘야 돼요. 그쵸? 세 번, 네 번. 그래서 A5는 첫 번째 항 더하기 4D라고 쓸 수가 있을 겁니다. 일반항 여기 이것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첫 번째 항 더하기 n-1d 여기에서 따온 거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근데 이렇게도 생각해 볼까요? 그러면 다섯 번째 항은 두 번째 항에서는 공차를 몇 번 더하냐면은 한 번, 두 번, 세 번만 더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또 이것도 되지 않을까요?
세 번째 항으로부터 다섯 번째 항은 세 번째 항으로부터 공차를 몇 번 더하죠? 두 번 더하는 거죠. 그럼 어떤 사실을 알 수가 있냐면 우리는 이거랑 이거랑 더하니까 얘가 되네? 얘랑 얘랑 더하니까 이게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요 성질을 이용하면은 문제를 생각보다 빨리 풀 수가 있습니다. 굳이 첫 번째 항으로 전부 다 바꾸지 않으셔도 돼요. 자, 어떤 문제인지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네, 이거는 2019년도 모의고사에 나와 있던 문제인데요. 등차 수열이라는 말이 나와 있고 다섯 번째 항과 15번째 항이 나와 있습니다. 20번째 항을 구하래요. 자, 원래대로 푼다라면은 이거를 이 다섯 번째 항이 5라는 거를 A1 더하기 4D는 이런 식으로 하고 A15도 A1 더하기 14D 이렇게 해서 연립해서 풀었을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풀지 않아도 됩니다. 알려드릴게요. 자, 15번째 항과 다섯 번째 항이 주어져 있으니까 15번째 항은 다섯 번째 항을 기준으로 몇 D를 더하면 될까요? 그렇죠. 네. 요거랑 더해서 15가 돼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는 10D가 오면 됩니다. 아주 쉽게 만들 수가 있겠죠? 그럼 A15는 25가 되고 A5가 5라고 했기 때문에 네, D는 2라고 아주 쉽게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럼 A10은 어떻게 구하면 되냐면 이거 이용해 주면 돼요. A15가 제일 크니까 A15에다가 5D를 더해야지 이렇게 해도 되겠죠. 그럼 A15가 25고 5D가 10이기 때문에 35라는 답이 나오게 됩니다. 보통 연립방정식 푸는데 거기에 관한 시간까지 압도적으로 아껴줄 수가 있겠죠? 네. 다음으로는 이제 등차 중항에 대해서 좀 안내해 드리도록 할게요. 이것도 스킬을 좀 아시면 되게 좋은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알고 있을 거예요. 세수가 등차 수열을 이루면 가운데 거는 양쪽 끝에 거 더해서 절반이다. 이렇게 알고 있을 거예요. 틀린 거 아닙니다. 이거 맞고요. 이제 선생님은 좀 다른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A2가 있고 세 번째 항이 있고 네 번째 항이 있고 다섯 번째 항이 있고 여섯 번째 항이 있다고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우리 네 번째 항이라는 녀석은 세 번째 항과 다섯 번째 항의 가운데 항이 되겠죠? 그러면 우리 뭐라고 쓸 수 있냐면 A3항과 A5항을 더해서 2로 나누면 A4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좀 편하게 양변 1을 그냥 곱할게요. 이렇게 써버릴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것만 되는 게 아니고요. 요것도 가능합니다. A2하고 A6을 더해도 마찬가지로 이거를 더해도 마찬가지로 A4의 2배가 나오게 돼요. 자, 그럼 어떤 특징이 있는지 보자면요. 우리가 수열의 합이 주어져 있는데 요거 두 개 더해서 짝수가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럼 이거 더해서 8이죠? 그거의 가운데 항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더해서 8이죠? 얘가 가운데 항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 눈에 A3항하고 A7을 더했어요. 이거 두 개 더하면 10항이죠. 총 10개가 10이 나오죠. 그러면 10의 가운데가 절반이 5잖아요. 얘는 2A5랑 똑같다. 이렇게 변형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게 언제 또 쓰이는지 한번 안내해 드리도록 할게요. 네, 2017학년도 수능 문제인데요. 자, 바로 요거 보고 6하고 8을 더하니까 14죠? 물론 이제 딱 가운데가 바로 보이긴 하지만요. 이걸 통해서 우리는 가운데 항 A7과 똑같구나. 그래서 A7은 0이 되구나. 그럼 A7이 0이니까 절대값 A6은 3이라고 쓸 수가 있겠죠. 근데 공차가 양수라고 했기 때문에 당연히 A6은 음수고 A8이 양수가 될 수밖에 없으므로 A6은 마이너스 3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얘가 마이너스 3이고 A7이 0이니까 공차는 3이 돼버리겠죠. 그러면 A2를 구하라고 했는데 이거 반대로 이용하면 됩니다. A6이 A2에서 4D를 더한 거잖아요. 그럼 A6이 빼기 3이고 A2를 구하는 거고 공차는 3이라고 구했으니까 A2는 마이너스 15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네, 오늘 등차 수열에 관련해 가지고 간략한 특징과 일반항 빨리 구하는 방법, 그다음 등차 중항의 특징들 이런 것들 소개를 해봤는데요. 한번 잘 익혀보시고 속도 같은 거 빠르게 풀고 정확하게 풀어서 좋은 성과 나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